자, 이번 영상에서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결합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참조하여 옥내 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조건이 9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문항 보시면 자, 주펌프의 전향정 및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펌프의 전향정과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전향정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전향정. 자, 그런데 해당 문제 같은 경우는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겸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다 구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향정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자,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17m만큼을 가산한다라고 했죠. 17m만큼. 자, 그럼 여기서 H1은 바로 호스의 마찰 손실입니다. 자, 문제의 조건 몇 번에 있죠? 바로 6번에 있죠. 자,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는 실양정의 30%를 적용한다. 근데 실양정이 48m라고 했어요. 그러면 48m에다가 30%이기 때문에 0.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자, H2는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입니다. 그래서 배관 마찰 손실은 실양정의 15%이기 때문에 자, 실양정 48m 곱하기 15% 0.15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플러스 자, H3가 바로 실양정입니다. 실양정 48m. 여기에다가 플러스 17m까지 더해 주는 거죠. 그러면 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의 전향정은 얼마가 나오냐? 86.6m가 나옵니다. 86.6m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 볼게요.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또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여기에 몇 미터를 더해주죠? 네, 스프링클러 설비는 10m만큼을 가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H1은 이제 배관의 마찰 손실입니다. 근데 보시면 배관 마찰 손실은 실양정의 35%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실양정 50m에 35%죠. 0.35 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2의 값이 실양정입니다. 50m 더해 주시고요. 그리고 10m까지 더해 줍니다. 그럼 스프링클러 설비의 전양정은 77.5m가 돼요. 77.5m.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향정 구할 건데 지금 이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 두 개의 값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값을 더할 건지 아니면 더 큰 값을 택할 건지. 자, 보세요. 전향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더 큰 값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펌프의 전향정은 자, 둘 중에 더 큰 값. 얼마? 86.6m가 바로 전양정이 되는 거죠. 전양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수원의 양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죠. 수원의 양. 자, 두 번째로 수원의 양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옥내 소화전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일단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금 이게 어떤 건물이냐면은 아파트 등으로서 지하 2층 그리고 지상 12층이죠. 12층. 그러니까 29층 이하이기 때문에 자, 수원의 양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여기에 옥내 소화전의 개수를 곱해줘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맞나요? 최대 2개까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각 층당 옥내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안 나왔지만 여기 세 번째 조건 보면 지하층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가 3조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이 3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적용할 수 있는 2개까지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여기에 최대 2개까지만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개.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는 5.2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5.2 세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따지면. 다음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수원의 양을 구하면 자,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얘는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자, 폐쇄형에 대해 기준개수를 곱할 건데 자, 지금 이게 어떤 건물이에요? 어떤 건물? 그렇죠. 아파트죠, 아파트. 자, 아파트이기 때문에 폐쇄형에 대해 기준개수가 몇 개? 바로 10개인 거죠, 10개. 그래서 여기는 10개. 요 n에다가는 1.6 세제곱미터 곱하기 10개를 해주면 됩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6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16 세제곱미터. 자, 그런데 아까 전양정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더 큰 값을 택했지만 수원의 양 같은 경우는 2개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5.2 세제곱미터와 16 세제곱미터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더해주면 얼마? 21.2가 나옵니다. 21.2 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양은 21.2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항 보실게요. 2번 문항. 자, 주 펌프의 토출량 및 동력을 구하시오. 자, 주 펌프의 동력을 구하려면 이제 펌프의 토출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을 이제 구해볼 건데, 자, 펌프의 토출량도 마찬가지로 옥내 소화전과 지금 스프링클러가 있잖아요. 그 2개를 뭐 해주면 돼요?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시면.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그 옥내 소화전부터 보실게요. 옥내 소화전.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은 자, 분당 130리터에다가 얼마 곱해줘요? 아까 수원의 양 구할 때랑 똑같아요. 2개 아까 곱했었죠. 곱해주면 분당 260리터가 되는 거고요. 분당 260리터.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링클러 설비.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의 자, 펌프의 토출량은 분당 80리터죠. 분당 80리터에다가 아까 몇 개 곱했죠? 아까 수원의 양 구할 때 10개 곱했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10개를 곱해주면 분당 800리터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펌프의 토출량은 이 2개를 뭐 해준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은 지금 단위가 리터 퍼 미닛이니까 그냥 더하시면 돼요. 1060이 나오네요. 리터 퍼 미닛. 이렇게 이제 펌프의 토출량. 이 값을 동력을 구할 때 이용할 겁니다. 동력. 자, 그러면 이제 동력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동력. 자, 동력 P는 다분의 0.163 QHK죠. 그쵸? 동력권 공식이에요. 자,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면, 펌프의 효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3가지가 나왔잖아요. 최적 효율 나왔고요. 기계 효율 나왔고요. 수력 효율 나왔죠. 자, 전체 효율은 이 3개의 효율을 뭐 한다? 다 곱해 주는 겁니다. 곱해 주는 거. 그래서 최적 효율 0.9 곱하기 그 다음 기계 효율 0.8 그리고 수력 효율 0.75 다 곱해 준 게 전체 효율인 거예요. 그리고 0.163 곱하기 자, Q는 뭐라고요? Q는 펌프의 토출량입니다. 펌프의 동력 구하는 거니까 펌프의 토출량 1060리터 퍼 미닛. 그런데 여기서 토출량의 단위가 뭐예요?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그래서 106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6이 되는 거죠. 맞나요? 1.06 곱하기 자, H는 펌프의 전 양정입니다. 아까 뭐 얼마 나왔어요? 86.6m 나왔죠? 86.6m 자,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자, K는 전달 개수가 1.1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조건에서 1.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동력이 얼마 나오냐? 대략 30.48kW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 펌프의 토출량도 구할 수 있고요. 이 토출량을 이용해서 펌프의 동력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몇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문제예요. 자, 세 번째 문항, 3번 문항을 보시면 옥상 수조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속장치 5가지를 쓰라고 했죠. 이것도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수조에 설치해야 하는 부속장치 5가지. 자, 보시면 수위계. 자, 수위계는 뭐겠어요? 수위계는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겠죠. 수위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수관, 물을 빼주는 부분이겠죠. 빼주는 배관. 그다음 급수관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이고요. 그 다음 매눌,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관. 이렇게 해서 옥상 수조에 설치해야 하는 부속장치 5가지 이렇게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항 보시면 옥내 수화전 방수구에 설치 제외 장소 5가지를 쓰시오. 자,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을 보시면 5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 첫 번째,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 창고의 냉동실. 이렇게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물을 방수하기 때문에 물이 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수구 설치 제외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물을 방사하기 때문에 이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이 있는 곳도 설치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안 되겠죠? 이제 여기는 전기시설이니까 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목욕실이죠? 목욕실이에요.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은 제외죠. 수영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냐, 물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방수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이렇게 해서 옥내 소화전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감시 제어반과 동력 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자, 어때요? 이런 문제 우리 소방설비 기사에서 많이 봤던 그러한 문제죠. 자, 첫 번째. 자,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그리고 기역, 여기 있죠? 이 기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나오고 있는 문항들이에요. 다음 두 번째,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이제 마지막으로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 소화전 설비. 이렇게 해서 내연기관, 고가수조, 가압수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옥내 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가 결합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